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19%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0.90%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4월 달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코스피를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코스피 3200선 돌파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상승의 방해 요소적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로 옵션 만기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서는 기관 투자자도 다시 한번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조금만 더 오르면은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 하락세를 보여줬으나 장 중후반부터서는 단 한 번도 하락세를 보이지 않으며 다우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는 호재 뉴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재라고 불릴 만한 뉴스들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다우와 나스닥은 조정이 전혀 나오지 않더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7%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어제 공개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자,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는 미국 경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통화 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하락을 하더군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그다지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럽에서 사용 중단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사용 중단이 된 거는 바로 혈전 논란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혈전 자연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에 1명꼴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난 다음에는 60만 명의 1명꼴로 혈전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100만 명의 1명꼴은 1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하지만 60만 명의 1명꼴 같은 경우에는 단 2달 만에 이렇게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죠. 그래서 유럽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일시적으로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으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 화이자라던가 얀센 등 여러 가지 다른 대체제가 있어서 그런지 미국의 증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몬스 침대처럼. 그래서 어제 미국의 유람선 크루즈 여객선 업체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지금 백신 논란 때문에 백신 수요가 줄고 또 4차 대유행 문제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경기 회복주가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다른 백신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화이자라던가 모더나, 얀센 추후에 들어올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물량이 딸린다며 기존에 나왔던 국내 도입 시기가 전부 다 취소되고 현재까지는 미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호텔과 레저, 스포츠, 여행주 전부 다 떡락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8% 하락, 모두 투어 마이너스 1.71% 하락, 하나 투어 마이너스 1.85% 하락, GK에 마이너스 1.83% 하락, 강원랜드 마이너스 1.76% 하락. 와, 제가 호텔 신라라던가 강원랜드라던가 이런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손절을 때렸거든요. 손절을 때리길 너무 잘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이 9만원 곧 뚫겠지 계속 홀딩을 해봤는데 9만원을 못 뚫고 내려오는 거 보고 질려버려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죽어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개인만 사길래 이거 왠지 좀 불안하다 싶어서 손절 때렸는데 미국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한국에서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 레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백신 여건이 얼마 전에 논의가 됐었죠. 하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백신 여건 관련주도 떡락이 나왔겠죠. 자, 백신 여건 관련주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18% 하락, SGA 솔루션즈 역시 마이너스 2.59% 하락, 아이크래프트 역시 마이너스 3.53% 하락. 거기다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 확진자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700명이 돌파를 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코다리 바이러스 관련주로 몰렸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3.49%로 마감이 되었고,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37%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시젠은 진단키트 관련주 섹터가 오르면서 오른 것도 있지만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장중에는 보시면은 플러스 27.73%나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플러스 19.37%, 그리고 수급은 개인만 샀어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피를 이렇게 매도를 했고 또 매수를 해도 이제는 1조 원 이상 매수하지 않아요. 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잘 매수를 안 한다? 여기 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다음 달에 재개되는 공매도도 있지만 미국 주식이라던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잘 나고 상승률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쪽 시장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을 다 합쳐봤자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박살이 났어요. 자, 이거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코인 지수입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떨어져 봤자 6%, 7%가 최고인데 코인파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더군요. 19.13%, 13.84%. 이건 지수예요. 그러면은 실제 코인 종목들은 거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 하한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26.37%, 마이너스 25% 하락 중이었고 오른 코인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기본 베이스인 비트코인도 가격이 내렸죠. 미국에서는 6,300만 원까지 내렸고 한국 시세 같은 경우에는 7,800만 원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현재 시세는 7,200만 원. 드디어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비트 관련주와 비트코인 관련주는 당연히 내렸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장 초반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4.92%를 시작했죠. 그리고 장 시작한 다음에 마이너스 9.84까지 빠졌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2.05%.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승. 와, 미쳤다. 대성창투 제가 장중에 딱 봤을 때 마이너스 5% 이상 빠지고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4%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종가는 0%. 그리고 시간에 다니까 VI 걸렸어. 이거 뭐야 도대체. 물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해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온 이유는 크래프톤이라고 배틀그라운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IPO 신청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찌라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놀자 관련주이면서 크래프톤 관련주인
아주 하이비 투자. 방금 시간에서 상한가 찍었었어요. 아니 저는 비트코인이 내리는 걸 보고 이거 내일 또 빠지겠구나 생각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는 오늘 손도 안 댔는데 종가 베팅을 저걸 때렸어야 되네. 아무튼 여러분 코인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더군요. 물론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그렇게 큰 모습이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으나 개인은 어제 팔았단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거래 대금이 터진 거지 개인은 어제도 엊그저께도 계속 매도 중이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별로 안 사네요. 자, 예전에 시간의 잔량 삼성전자 10만 주 20만 주 쌓여 있었잖아요. 맨날 자 보세요. 같은 가격입니다. 이거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는 삼성전자 이렇게 갭 뜨고 있죠. 시간의 대기 잔량 30만 주, 하이닉스 10만 주. 근데 지금 보세요. SK 하이닉스 매수 대기 물량 3,200주. 와, 거래 대금이 진짜 준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마이너스로 마감된 것도 있지만 자, 삼성전자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자, 어제 분명히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휴대폰 갤럭시 21이 엄청나게 잘 팔려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무려 9조 3천억을 달성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물론 오늘 삼성전자를 개인만 샀는데 오늘은 여러분 옵션 만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크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오고 주가는 양이틀간 하락을 했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상당히 좋고 환율 역시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없어요. 특히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상승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3위 시젠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상승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또이또이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리고 지금 지수를 누가 이끌어주고 있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션 만기주에 전부 다 샀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얘네 옵션 만기 끝나고 던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다음 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다음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분명히 한국 증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지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거나 별로 사지 않으면은 공매도를 쳐도 재미를 못 보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팍 4월달에 잘 나가봐요. 그러면은 위에서 공매도 팍 친다?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 쓰는 거야. 코다리19 바이러스의 종식 이런 식으로 쓰면은 주가가 확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방망이를 최대한 좀 짧게 잡는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물고기 반 고기 반 이런 섹터가 많았는데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죠. 특히 대선주 혹은 서울시장이라던가 정책 관련주 어떻게 되었죠? 자, 어제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 두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를 하였고 서울시장 관련주들은 대부분 급락이 나왔습니다. 재료 소멸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자,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세훈 씨가 만약에 승리하면은 재료 소멸로 진양화학, 진양산업 등은 아침에 떡 나간다. 그래서 튀고 오세훈 씨하고 박형준 씨가 동반 승리해도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시초가 5분 띄울 수 있다. 5분 안에 탈출하라. 왜? 이거 선 반영이 됐다. 자, 애니능률 보세요. 아침에 보시면 10.43%까지 상승했죠. 딱 5분 줬습니다. 탈출할 시간. 딱 5분 동안 10%딱 띄워주고 그 뒤로 그냥 쫙 빼버렸는데 1등주가 내리면 여러분 2등, 3등주 다 내립니다. 어제 크라운 혜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5분 딱 시간 주고 바로 다 빼서 마이너스 11.07%로 마감이 되었어요. 장 초반에 플러스 7.79%에 팔았어야 됩니다. 팔았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씨 지지율이 24%, 윤석열 씨 지지율이 18%,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악재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쳐주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하고 갤럭시
이쪽을 쳐주는데 여기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타일 리서치, 한국 리서치 뭐 이런 데를 다 합쳐가지고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고 저쪽과 이쪽과 대상 인원 숫자도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가를 떨구기 위한 찌라시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지만 애니 능률 보세요.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종가는 결국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 거래 정지가 됩니다. 예,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얘가 거래가 정지되면 딴 애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렇게 또 리얼미터가 아닌 다른 언론사에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씨가 앞선다 이런 뉴스 때문에 내일 또 윤석열 씨 테마주가 움직이려나? 이 덕성 같은 경우에도 같이 거래가 정지됐어요. 자, 거래 정지가 된다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 시간의 단일가 해서 당연히 떡락이 나오죠. 근데 어차피 내일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내일 하락으로 출발하지 않겠죠. 그 다음날, 다음 주 월요일날 하락으로 출발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 테마주가 아닌 이재명 씨 테마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프리임스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 C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슈프리마 HQ도 24.64% 상승. 지지율 이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매번 여론조사 기간이 바뀌고 그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씨 테마주가 또 이렇게 상승했다? 근데 내일 다른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또 윤석열 씨가 1위. 그러면은 내일 또 바뀌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일하게도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가 넘어가자 다시 한번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또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스닥도 나쁘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제약과 바이오 섹터 등락률을 보세요. 전부 다 상승이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자 투성이 기업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라서 당연히 떡락했겠지 생각을 했는데 찌라시가 하나 떴더군요. 아니 세상에 또 무슨 제약바이오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내는지. 물론 진매트릭스 자체가 나스닥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매트릭스가 투자한 백시텍이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뉴스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나스닥 상장 뉴스의 원조 삼성출판사 역시 오늘 저런 찌라시가 떠서 그런지 같이 오르더군요. 22.66%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플러스 9.36% 상승. 아니 요즘은 무슨 나스닥이라는 이름만 붙거나 뉴욕 증시 이름만 붙어도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나는데 에이 이 종목 뭐 다시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찌라시 몇 개 띄우고 주가 올리고 셀마 테라퓨틱스처럼 장난이야 몇 번 치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찌라시로 장난치고 상패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내일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것이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수는 어제에 비해서 지금 현재 200명 정도 줄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조정 상향을 하려나? 물론 이렇게 알서포트라던가 비대면 관련주 같은 경우엔 저런 거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오늘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관련주인데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6.96%까지 상승을 했으나 다음날 확진자가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윗꼬리가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700명이 아니라 600명, 500명 그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런 비대면 관련주 다시 내립니다. 이게 여러분 탈출 기회가 잘 안 와요. 지신 소재 같은 경우에 응압병실 관련주인데 어제 16.61%까지 올렸죠. 어제 분명히 600명대 16%가 올랐으니까 오늘은 고점을 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오늘은 9.11%밖에 안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빼서 종가는 3.5%. 우정의 무대 아니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제 24%까지 올리고 종가는 16.72%. 하지만 오늘 상승률은 고작 2.36%. 그래서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급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도박수를 두는 거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증권주들이 무더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업비트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금융투자가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증권사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도 랠리가 나올 수 있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다. 근데 증권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주식들을 무더기로 급등시키면은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의 랠리가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자,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금융이 유한타증권을 점 찍어서 인수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타증권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유한타증권은 매각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유한타증권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이런 주식과 달리 유한타증권 우와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한타증권 우 같은 경우에 시가가 11.73%로 시작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0%,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올렸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매수 주체가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중에서 기타 법인이 대량 매수로 잡혔어요. 개인은 다 던졌죠. 왜? 아까 인터뷰 보고 쫄아서. 그리고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타 법인이 다 샀어. 얘네도 팔고 얘네도 팔고 얘네도 팔았는데 그걸 기타 법인이 다 샀어. 아, 기타 법인이 대량으로 매도한 거는 대주주 매도라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럼 기타 법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면 좋은가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기타 법인이 대량 매수했다는 얘기는 다음날 또 다 던질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또 시간에서도 반응이 없잖아요. 물론 유한타증권 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약간 반응이 있었지만 이거 뭐 몇 주 됩니까? 2만 주 해봤자 5천원짜리라서 그렇게 큰 의미 없고 오늘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움직임이 안 좋았거든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2.19%까지 빠졌고 여기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다 팔았죠. 투신이 진짜 주식 너무 잘해. 모든 증권주에 투신이 매수하고 그 다음날 다 팔았어. 와,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3등주인 KTB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이어졌고 장중에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와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금융이 인수하는 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아 그리고 오늘 대장주 대원미디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당연히 내일 거래 정지가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샀습니다. 지난주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이번에 후레시맨 같은 이런 전대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보여서 그 기대감에 대원미디어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와, 이 미친 듯한 상승. 근데 얘는 상한가는 못 말아. 상한가는 못 말하는데 항상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올 때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큰 돈을 하면 시장가로 던지려고 해도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장 막판에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갑자기 장막판 10분을 남겨두고 위로 VI가 걸렸어요. 보시면은 플러스 9.69%까지 상승을 했고 장중에는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었는데 얘가 가면서 로보티즈도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로봇 산업의 역량을 키울 것이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랑 LG가 미래 먹거리 로봇을 키운다는 뉴스 때문에 장 막판에 갑자기 5분을 남기고 상방 VI에 걸렸어. 근데 장 막판에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들어간 지 5분 만에 상승이 나왔어. 그러면은 수익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2등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소폭 하락. UBS가 이렇게 3만 주 정도 매수한 걸로 보이지만 샀다 팔았다 하는 저런 단타성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만주 아무것도 아니죠. 만주 해봤자 1억 8,400밖에 되지 않아요.
3등주인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 기관 수급도 없고 개인만 샀습니다. 장중에는 5%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면은 똑같아요. 로보스타, 로보로보, 그리고 로보티즈 3명 다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려도 1등주만 탈출기를 줘요. 지난번 여기 고점에 물리신 분들 아직 탈출까지 10% 이상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물리신 분들 이제 곧 탈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대장주만 매매해야지 2등주, 3등주는 매매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1등주가 단기 과열이라던가 혹은 거래 정지가 돼야지 2등, 3등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떡 나가면 비트코인 관련주도 같이 내립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5.14% 하락했고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지만 연일 하락합니다. 얘는 밑에서 사기 때문에 평단가가 남다르죠. 얘네가 다시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와야 되고, 여기 있는 수급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단타 전문 검은머리 외국인, 검머라고 하죠.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관련주, 비트코인이 올라와야지 오르는 주식을 살 바에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이라던가 알트코인을 좀 사봤지만 마이너스 70%를 찍는데 단 3일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보시는 수익률은 42.03%가 아니라 만원대의 물을 계속 타서 최종적으로 3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깎인 거고, 실제 만원대 가만히 놔뒀으면 마이너스 70% 이상이에요. 그만큼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알트코인이 무서워요. 그리고 오늘 서울시장이 오세훈 씨가 당선된 다음에 건설주가 날아가더군요. 재건축 기대감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4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벽사는 상한가를 찍었어요. 하지만 가구주들은 오늘 떡락이 나왔습니다. 한국가구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보시면은 플러스 20.28%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1.40% 하락. 장 초반 딱 5분입니다. 5분 동안 올려놓고 다 빼버리고, 그리고 NX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줬죠. 플러스 16.67%까지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1.46% 하락. 가구 관련주에서는 한샘만 오늘 플러스 7.2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세 초입이 아니라 얘도 잠깐 올려놓고 내일 또 뺄 수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 중에서 정책 관련주들은 아까 봤듯이 기존에 어느 정도 펌핑을 줬으면은 시세를 한번 뻥 주고 위에서 빼는데 20%까지 올려놨다가 마이너스로 마감되면은 하루 손실률이 마이너스 21%, 30%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4.2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14%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는 플러스 4.26%를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중에 이거를 해볼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JP 모건이 사고 있고 여기서 내가 산다고 해도 100주를 던져도 얘가 받아주질 못하고 이 위에다가 걸어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체결 강도도 어느 정도 낮았고, 이게 5분 동안 거래량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2시 58분인데 끝이 1시 3분이야. 그럼 한 페이지에 5분 동안의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5분 동안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1000주도 안 되죠. 1000주도 안 되면 내가 이 종목을 8천만 원을 매수해도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얘 또 가더군요. 아침부터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플러스 6.80%까지 상승이 나왔고 잠깐 띄우더라고요. 잠깐 아침에 뿅 띄웠다가 다시 뺐다가 올렸다가 또 뺐다가 올리고 좀 굴곡이 좀 심했어요. 11시 반대 잡아가지고 했으면은 이 종목도 상당히 해볼만 했지만 요 단타 전문인 UBS라는 이 애들이 왔는데 오늘은 얘네가 사기만 했지 팔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수량이 일치하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얘네는 팔고 튈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에서 NC소프트 오늘 90만 원을 다시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급락이 나와서 100만 원짜리 주가가 딱 85만 원이 되는데 이건 여러분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늘 딱 90만 원까지 유혹해 놓고 그 위로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LG화학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올리는 척을 해요. 일단은 이런 데 막 터치하면서 올리는 척 탁 해놓고 그 뒤로 쭉 내려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삽니다. 이런 데서 지난 저점 깨면은 다음날 반등이 나오겠지. 하지만 반등은 커녕 더 빼버립니다. 그리고 지루한 횡보가 계속되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공매도의 65%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4.96, 정확히 65%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은 주의를 해야 돼요. 얘네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사고 올리진 않고 이런 데까지 막 화리가리 치면서 계속 LG화학처럼 질리게 만든 다음에 5월 3일 공매도 재개되면은 주식을 대여해 주거나 혹은 공매도를 치거나 둘 중 하나로 지루한 횡보 끝에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은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뭔가 있다가 아니라 얘는 지금 한국 시장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게 다음 달에 공매도를 쳐야 되니까 개인의 투심도 어느 정도 펌핑을 시켜놓고 또 위에서 대차도 해주고 거기다가 주식 대여도 해주고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 때문에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700명대에 들어가니까 진원생명과학 이런 주식도 오늘 12.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K백신에서 한국에서도 백신을 만든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얘는 예전에 무슨 살인 찐득이부터 시작해서 지카 바이러스 백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 지카 바이러스 백신도 안 만들었죠. 못 만들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오늘 22.76%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12.2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0명 혹은 1200명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주식은 잠깐 펌핑을 주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시면 2,000원짜리가 지금 만원대라서 절대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 사건 터지기 전에는 만원도 안 하던 주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비쌉니다. 실적도 하나도 안 나오고 상패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아니 그리고 내일 또 정치 테마주 순환매가 이어질까 한번 잘 지켜보세요.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프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씨 테마주입니다. 토탈리콜, 토탈소프트 역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이렇게 상한가를 빨고 다시 한번 이재명씨 테마주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 상한가를 안 보낸 애들을 저렇게 상한가를 보내는데 내일 상승으로 출발한 테마들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이재명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분명히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관련주들도 아침에 급등으로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내일은 무슨 날이죠? TGI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는데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아서 상한가는 못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막 20% 급등한다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늘 애니 능률처럼 10분 만에 밑으로 쫙 빠지면서 큰 손실도 볼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재명씨 테마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윤석열 지지율 혹은 이재명 지지율로 검색해서 지지율이 혹시 또 바뀌었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애니 능률이 윤석열씨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지지율 체크는 아침에 꼭 필수적으로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씨 테마주 1등주로 갔던 애들이 내일 아침부터 하락을 하면은 다른 2등, 3등, 4등주는 같이 떨어질 수가 있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애들 같은 경우에도 1등주가 내리면은 바로 기세가 꺾일 수 있으니까 1등주를 먼저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걔랑 비교하면서 익절을 하시던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윤석열씨 테마주 1등은 덕성우와 그 다음에 애니 능률인데 이 종목 둘이 지금 거래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나머지 2등, 3등주도 움직일 수 있나 없나 내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만.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중에 엎치락 뒤치락 정말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열렸을 때 만약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막 급등 중이어도 조심하세요. 그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등해도 옵션 만기일 주에는 갑자기 현물 시장이 하락으로 돌변하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국의 하루 확진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하루 확진자 1000명 시대가 올 것인가?
또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가 되는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다면 제약과 바이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가장 먹음직스러운 타겟이 제약과 바이오예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약과 바이오로 재미를 보신 분들은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만 매매를 하시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은 줬던 수익도 못 챙기고 바로 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코코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